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미한 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과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3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협의 후 성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ongoing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long-standing, routine, and purely defensive in nature, and support the security of both of our countries. I continue to stand ready to meet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anywhere at any time. 성김 대표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위 발언을 언급하면서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On the importance of the U.S.-ROK alliance, I cannot put it better than President Biden himself, who called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sacred.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 등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남북 통신선 복원, 한미연합훈련 진행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성김 대표의 방안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통일 전선부장의 미한 연합훈련 비난과 안보 위협 담화 등에 대한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얘기는 전혀 나오진 않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만난다. 그게 사실은 북한이 거부한 조건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다는 거는 여전히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그 긴장을 위험 관리하는 측면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성킴 대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시사한다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연구위원은 미한 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수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경제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교착 국면 타겟 카드로 유효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꺼내든 북한에 대해 미국의 힘을 시험해보려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군 철수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례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해 모든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지만 미한 동맹의 의지와 힘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미국 정책의 실패 탓으로 돌린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로 미국의 한국 방어 역량과 의지를 시험해보려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국제 여론은 아프가니스탄의 현 정세와 이와 관련한 미국의 책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서 미국 보도들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실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의 17일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아프간 정부와 군부 붕괴에 잘못 대처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은 약하고 우유부단하다는 인식이 중국과 북한에서 형성됐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암묵적 지지하에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에서 동맹에 대한 불화를 일으키며 가능하면 미한 동맹의 근거를 훼손하려고 한다면서 아프간 사태의 여파로 미국이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미한 동맹의 군사력과 활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간 사태의 혼란을 틈타 영내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려는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군사 공조와 연합훈련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아프간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과 관련해 훈련과 준비 태세, 힘이야말로 미한 양국의 협력과 더불어 최고의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현 상황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무서울 정도로 베트남 상황과 유사한 아프간 참사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아프간 사태가 한국에서 이해할 만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 외에 미한 동맹과 양국 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프간 사태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슬로건에 치명타를 가했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끝없이 벌어지는 대중동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초점과 자원을 옮기기 위한 축소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쿼드 국가들의 해군과 공군 전력이 괌 일대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실기동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호주와 일본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해군의 안자급 호위함 HMAS 와라문가를 포함한 해상 전력과 초계기, 수송기 등 공군 전력이 인도태평양 괌 해상에서 열리는 말라바 2021 연합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이번 다자간 훈련을 통해 영내 집단적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며 공동의 영내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일본, 인도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쿼드 4개국의 함정과 초계기, 수송기가 19일간의 일정으로 말라바 1차 훈련 과정에 돌입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특별경비대를 비롯해 미국 해군의 미사일 유도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 등이 참여해 영내 위협에 대한 전략적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참가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부정부패를 구실로 신흥자본가인 이른바 돈줄을 계속 탄압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그나마 자생한 시장경제의 싹을 자르고 주민들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등 스탈린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 기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대적인 투쟁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18일에도 부정부패가 세도, 관료주의와 더불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노동당이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정책이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대북 소식통들은 오히려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이 줄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은 한국언론기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산량을 늘리라고 다그치면 기관과 기업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주 등 부유한 계층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과 현물을 뜯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정은의 정책은 부패를 조장하는 등 사이비 경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관에 따라 생산량을 중시할 뿐 주민 후생은 뒷전이거나 희생해도 좋다고 판단하는 등 김정은의 정책에 인미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통과 금융 등 비공식 경제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건설 과제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돈주들이 김 위원장의 압박과 국경봉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 북한 지하에서 흘러가는 자본을 김정은이가 타겟으로 했거든요. 이제는 해외 이 무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본을 지금 거의 저희가 볼 때는 한 2018년부터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계가 올 겁니다. 이제 이 자본도. 과거 동유럽 공산 경제체제를 연구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앞서 VOA에 김정은이 스탈린 시대로 회귀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ill create problems because a planned economy only works if it's minutely planned and if it responds. I mean, quite frankly, the economy functions best when it responds to supply and demand requirements. 전문가들은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와 정보화 촉진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깨이면서 체제의 위협을 느낀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실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한 채 비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핑계로 돈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Corruption is a tool to go after the Donju, but it can also be a way for the regime to try and reassert its authority both within the state apparatus and over the private sector economy.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런 비현실적 정책이 결국 시장 활동을 위축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북한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책의 목표를 보여주기식 건물 증축이나 생산량 증대가 아니라 시장 경제를 살려 돈주를 비롯해 모든 주민들의 소득과 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한국 정부가 석유 제품을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넘기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선적 선박을 지난 5일부터 부산항 인근에서 억류해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슌파호로 알려진 해당 선박은 지난 5월 10일부터 약 석 달간 부산에서 출항이 보류된 상태며 선적과 이름을 바꿔가며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석유 제품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정한 빌리언스 18호와 동일한 선박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면서 이번 억류 조사는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 등으로 북한 문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사실상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아프간 사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꽤 오랫동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는 현재 상황 관리 정도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번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안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감한 돌파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정엽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당첨 확률이 낮은 복권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